결혼식 전날 밤 나는 예비 남편과 내 여동생이 나를 망신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엿들었다. 그들은 내가 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우리의 피로연을 400명의 하객 앞에서 그들의 파멸을 위한 무대로 만들었다. 백합과 하얀 장미 향기가 윤성그룹 회장가의 웅장한 저택을 가득 채웠다. 내일은 윤서연이 그녀의 성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성을 따르게 되는 날이다. 최고급 실크가 피부에 닿는 듯한 황홀경이 온몸의 감각을 간지렸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는 3미터 높이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몸을 감싸는 웨딩드레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걸작이었다. 정교한 프랑스산 레이스가 환상적인 긴 소매를 이루며 가슴 부분까지 이어지다. 우아하게 흘러내려 대리석 바닥을 쓰는 최고급 실크 세틴과 만났다. 유명 디자이너는 이 드레스가 여왕을 위해 디자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 서연은 자신이 여왕이 된 것 같았다. 완벽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연은 거울에 비친 동생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문가에 서 있는 하나였다. 그들의 시선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다. 하나의 표정은 진심으로 가득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섬세한 손길로 진주가 흩뿌려진 서연의 베일을 정리했다. 언니는 내가 본 신부 중에 가장 예뻐. 하나가 속삭였다. 지훈 오빠는 정말 행운아야. 행운아는 나지.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하나를 꼭 껴안았다. 모든 준비를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나가 포옹에 답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순간적으로 포착한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곧 언니를 떠나보내는 동생의 감격스러운 감정일 것이라 여기며 무시했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분주함이 느껴졌다. 웨딩 플래너들이 바쁘게 오가며 내일 있을 400명의 VVIP 하객을 위한 피로연의 모든 세부 사항이 흠잡을 데 없이 진행되도록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은 화장대 쪽을 힐끗 보았다. 사파이어 블루 다이아몬드가 밝힌 약혼 반지가 크리스털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강지훈이 그녀에게 청혼했던 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너무나 로맨틱하고 너무나 완벽했다. 그는 서연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하나가 포옹을 풀었다. 벌써 밤이 깊었어. 언니, 이제 쉬는 게 좋겠어. 신부는 푹 자야 예쁘지. 너도, 서연이 말했다. 지훈 오빠도 푹 쉬게 해줘. 내일 내 신랑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 안 되잖아. 하나가 작게 웃었다. 걱정 마. 객실에서 푹 자도록 할게. 전통은 전통이잖아. 재단 앞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보면 안 되지. 물론이지. 서연이 미소 지었다. 하나가 나간 후 서연은 거대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제 마네킹에 위풍당당하게 걸려있는 웨딩드레스를 바라보았다. 이 행복은 너무나 벅차고 넘쳐흘러서 조금 숨이 막힐 정도였다. 마치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밝은 지평선을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안에 그 정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새벽 2시 윤성그룹의 저택은 마침내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방 천장을 바라보며 여전히 활짝 뜨여 있었다. 아드레날린과 행복감은 잠을 쫓아내는 강력한 조합이었다. 눈을 감으려고 할 때마다 미소 짓는 지훈의 얼굴, 그들이 나눌 서약, 그리고 아름답게 펼쳐진 미래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춤을 추었다. 목이 마른 것을 느끼고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지나치게 활발한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를 바랐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리 없이 그녀는 실크 이불을 젖히고 세팅 가운을 걸쳤다. 그녀의 맨발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았다. 집은 한밤중에 정적 속에서 다른 느낌을 주었다. 거대한 기둥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의 그림자가 잠든 성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내일을 위해 준비된 꽃다발들이 놓이기 시작한 것이를 지났다.
이제는 조금 취하게 느껴지는 향긋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주방에 도착하려면 손님용 별채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야 했다. 지훈은 전통에 따라 오늘 밤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지훈을 위해 준비된 조금 더 큰 방문 앞을 지날 때 희미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렇게 늦게까지 누가 깨어있지. 처음에는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었다. 지훈의 목소리였다. 순간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마 지훈도 자신처럼 긴장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친구와 통화 중일 것이다. 그녀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 발걸음을 계속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두 번째 목소리가 응답했다. 훨씬 더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그녀에게 매우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나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세상이 멈췄다. 즐겁게 뛰던 심장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이유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새벽 2시에 하나가 왜 지훈의 방에 있는 걸까? 수천 가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가장 긍정적인 것을 붙잡으려 했었다. 아마 하나는 그저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아마 내일 행사의 서프라이즈를 위해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다른 것을 외치고 있었다. 그들의 속삭임에는 음모의 기운이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금지된 느낌이었다. 가슴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으로 서연은 숨을 참고 두꺼운 티크나무 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기어오르기 시작한 끔찍한 의심이 단지 신부의 편집증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서연은 차가운 문 표면에 귀를 갖다 댔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더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심장을 직접 찔렀다. 영상이 확실히 작동할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 하나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흥분의 기색이 있었다. 걱정 마, 자기야. 지훈이 대답했고 그 자기야라는 호칭은 서연에게 강한 따귀처럼 날아왔다. 모든 게 준비됐어. 영상 편집자에게 돈도 두둑이 줬다고. 내일 피로연 중간에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될 때 그 영상이 재생될 거야. 내 언니가 마치 피트니스 트레이너랑 바람을 피운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지. 서연은 숨이 목구멍에서 막히는 것을 느꼈다. 메스꺼움이 빠르게 치밀어 올랐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악몽일 거야. 하나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감미롭게 들리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뱀의 쉭쉭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여자 얼굴이 어떨지 정말 기대돼. 완벽한 윤서연. 항상 집안의 보물. 가장 우아하고 가장 똑똑한 딸이었지. 내일 그녀는 400명의 하객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야. 그녀는 무너질 거야. 모든 단어가 독이었다. 서연은 가운을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피부치가. 그리고 그녀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지훈이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녀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될 거야. 네,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넘겨달라는 내 부탁을 거절하기엔 너무 창피해하시겠지. 그녀의 재산, 그녀의 집,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야. 하나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의 속을 뒤집어 놓는 질척한 키스 소리가 이어졌다. 당신은 천재야, 지훈 씨. 하나가 속삭였다. 그녀의 그림자 아래서 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항상 2인자로 사는 거. 내일은 나의 날이야. 내가 마침내 이기는 날. 우리의 날이지. 지훈이 정정했다. 이제 이리 와. 내 방으로 돌아가서 착한 동생인 척하기 전까지 몇 시간 남았잖아.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걸음이 휘청거렸다. 한 손으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입을 막았다. 지훈과 하나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들. 그녀의 손을 잡던 지훈, 꽃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던 하나. 모든 것이 이제 잔인한 농담으로 왜곡되었다.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사랑, 신뢰, 그리고 혈연의 유대는 모두 거짓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이었고 주연 배우는
예비 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인 연극 무대였다. 그녀는 단지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녀를 말살시키기 위해 설계된 음모의 표적이었다. 행복한 미혼 여성으로서의 마지막 밤이어야 했던 그 밤은 이제 그녀의 세상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불타버린 밤으로 변해버렸다. 산송장 같은 걸음으로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잠그고 그곳에 기댔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천국처럼 느껴졌던 방이 이제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방구석의 웨딩드레스는 그녀를 조롱하는 하얀 유령처럼 보였다.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단순한 찔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대한 파도였다. 지훈의 배신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동생, 하나의 배신은 그녀의 영혼을 파괴했다.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달콤한 추억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모든 웃음, 모든 포옹, 사랑해, 언니라는 모든 말이 전부 가짜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그녀의 몸을 흔들었다. 비명을 지르고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객실로 달려가 두 배신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너무나 무거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마비된 것 같았다. 그녀는 고통이 자신을 갈기갈기 찢도록 내버려 두었고 짙은 절망 속에 잠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몇 분 혹은 한 시간이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 고요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멍하니 앞을 응시했다. 여전히 그녀의 호화로운 방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대한 거울을 향해 서서히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불타오르던 슬픔의 파도가 물러가기 시작했다. 차갑고 황량하며 단단한 해변을 남기고 쏟아질 것 같던 눈물은 이제 그 근원에서 마르는 듯했다. 마비시킬 듯한 고통은 다른 무언가로 변태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매우 집중된 무언가로 분노,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얼어붙는 분노, 그녀의 슬픔을 강철로 바꾸는 분노였다. 그들은 그녀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그녀의 눈에서 이제 위험한 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심한 여성의 얼굴은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다리는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눈을 날카롭게 들여다보았다. 그곳, 그녀의 어두운 홍채,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힘을 보았다. 완전한 파멸에서 태어난 힘, 거의 보이지 않는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행복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상대의 전략을 간파하고 세수만의 체크메이트할 방법을 찾아낸 체스 선수의 미소였다. 그들이 이 게임을 시작했지만 끝내는 것은 서연이 될 것이다. 끔찍할 정도로 차분하게 서연은 침대 옆 협탁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은 휴대폰을 잡을 때 흔들림이 없었다. 더 이상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운 속도와 명확함으로 작동하며 계획을 짜고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허점을 찾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녀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떠올랐다. 그녀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이현우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현우는 대학 시절부터 그녀의 절친한 친구였다. 사람보다 코드줄과 대화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기는 과묵한 기술 천재. 그의 소박한 외모 뒤에는 대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화이트 해커가 있었다. 서연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시간은 새벽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휴대폰이 3번 울린 후 잠긴 듯한 현우의 잠결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결혼식 전날 밤이잖아. 현우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그날 밤
서연이 느낀 유일한 진정한 온기였다. 현우야, 나야. 서연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히스테리나 울음의 흔적은 없었다.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그녀의 말투에 담긴 이상함이 현우를 즉시 경계하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동쪽 지평선에서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던 날의 새벽이었다. 결혼은 취소됐어. 그녀가 말했다. 각 단어는 날카로운 강조와 함께 발음되었다. 하지만 파티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분명히 그 모순적인 정보를 처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취소됐는데 파티는 계속된다니. 나중에 설명할게. 서연이 말을 잘랐다. 그녀는 감정에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시간은 그녀에게 없는 사치였다. 내 도움이 필요해. 아주 큰 도움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해. 내일 계획 다 취소해. 새벽에 우리 집으로 와줘. 뒷문으로 들어와. 아무도 널 보면 안 돼.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더 낮지만 더 강렬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400명의 하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쇼가 있어. 그들이 평생 기억하게 될 쇼를. 현우에게서는 더 이상의 질문이 없었다. 그는 친구를 알았다. 서연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톤은 이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1시간 안에 도착할게. 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고마워, 현우야. 서연이 속삭였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시선은 웨딩드레스에 꽂혔다. 다시 한번. 내일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을 것이다. 그녀는 재단을 걸어 내려갈 것이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 지을 것이다. 그녀는 행복한 신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의 공연은 설득력 있는 주연 배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막이 내렸을 때 웃음거리가 될 사람은 그녀가 아닐 것이다. 어둠을 가르며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날렵한 그림자가 뒷뜰문을 통해 몰래 들어왔다. 이현우는 그의 특징인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서연은 어둑어둑한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운 나무 패널로 마감되어 방음이 잘 되고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켜진 노트북 화면에 비친 서연의 얼굴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평온했다. 눈물의 흔적은 없었고 현우를 소름 돋게 하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그녀의 눈에 있었다. 서연아. 그가 조용히 불렀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내 동생이랑 같이 있었어. 현우야.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날 망가뜨릴 계획이었어. 서도 없이 끔찍할 정도로 단조로운 목소리로. 서연은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추악한 계획에 모든 세부사항, 모든 모욕적인 말, 모든 승리의 웃음소리까지. 현우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이 분노의 가면으로 굳어졌다. 그는 평생 서연을 알고 지냈다. 그의 앞에 있는 여성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녀가 이렇게 상처받은 것을 보는 것은 그의 안에 보호 본능의 불을 지폈다. 쓰레기들. 서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현우가 나직이 읊조렸다. 내가 뭘 하면 될까? 증거가 필요해, 현우야.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서연이 말했다. 지훈 오빠가 노트북에 있는 조작된 영상에 대해 언급했어. 네가 그걸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많은 걸 찾아줘. 그들을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줘. 모든 거짓말, 그들의 불륜의 모든 흔적을 찾아내. 맡겨만 둬. 현우가 말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장비를 꺼냈다.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임무였다. 1시간 후 집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사진작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다시 소란스럽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거짓으로 가득 찬 아침의 절정은 식탁에서 일어났다. 모든 직계 가족이 윤서연으로서 함께하는 마지막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다. 지훈은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캐주얼 셔츠 차림으로 멋진 모습을 뽐냈다. 그는 완벽한 예비사위의 화신이었다. 그는 테이블 중앙의 화병에서 난초한 송이를 가져와 서연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예비 신부에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었다. 그는 몸을 기울여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서연은 지훈의 입술이 닿은 지점에 피부가 불타는 것 같았다. 메스꺼움이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자기야. 그녀 옆에서 하나가 서연의 잔에 오렌지 주스를 따랐다. 언니 좀 창백해 보여. 잠은 잘 잤어?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너무나 설득력 있는 거짓된 걱정을 담고 있었다. 그냥 좀 긴장돼서 그래. 그뿐이야.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매우 행복하게 들렸다. 그녀는 지훈과 하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달콤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행복한 신부의 가면 뒤에서 서연은 자신의 먹잇감을 관찰하며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측정하고 곧 자신이 풀어놓을 폭풍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즐기고 있었다. 서연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에 의해 여신 같은 신부로 변신하는 의식을 치르는 동안 현우는 자신의 디지털 요새에서 조용히 작업했다. 윤 회장의 서재는 그의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다. 서연은 그에게 집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지도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엄청난 이점이었다. 지훈의 노트북은 현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휴지 한 장 두께의 보안을 가진 손님용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다. 현우는 그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만질 필요가 없었다. 집 반대편에서 그는 일상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위장한 작은 데이터 패킷을 지훈의 노트북으로 보냈다. 아마 들러리들과 바빴을 지훈은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패킷이 수신되자마자 현우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백도어 접근 권한을 가졌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인광 녹색 코드줄이 그의 검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방화벽을 우회하고 파일 암호를 쉽게 해독했다. 이곳은 그의 놀이터였다. 몇 분 안에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진입 성공. 그가 서연의 휴대폰에 연결된 작은 이어피스에 속삭였다. 그녀의 방에서 머리 손질을 받던 서연은 거울을 향해 살짝 눈을 깜박이는 것으로 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 현우는 수색을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언급한 비디오 파일을 빠르게 찾아냈다. 피로연, 서프라이즈, 최종본 다벤피사. 그는 그것을 다운로드하여 재생했다. 내용은 설명된 그대로였다. 서연을 불성실하게 보이도록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조작된 비디오의 모음이었다. 현우는 경멸하며 코웃음을 쳤다. 아마추어 같으니. 하지만 그의 수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범죄자들이 종종 부주의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숨겨진 파일 검색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잠긴 시스템 폴더 안에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H 하나의 H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대박. 현우가 중얼거렸다. 그는 서연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찾았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야. 수십 개의 영상. 그들은 모든 것을 녹화했어.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다. 탄약, 대량 살상 무기. 현우는 신속하게 작업했다. 그는 프로젝트 H 폴더의 전체 내용을 다운로드했다. 내용은 역겨웠다. 지훈과 하나의 다양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 영상. 지훈의 비밀 아파트부터 윤성그룹의 가족 별장 중 하나까지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서연을 속이고 그녀 가족의 부를 장악할 계획을 즐겁게 상세히 설명하는 대화를 녹화한 몇몇 영상이었다. 서연의 계획은 즉시 바뀌었다. 원래 그녀는 그들의 불륜을 폭로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 그녀는 그들의 부패를 온전히 드러낼 것이다. 현우야, 서연이 드레스에 숨겨진 마이크에 속삭였다.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그들의 녹화 영상을 사용해. 그들의 대화 오디오를 사용하고. 아무것도 검열하지 마. 영상 제목은 강지훈과 하나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로 해. 그리고 그 영상이 피로연 때 우리 결혼식 영상 대신 재생될 준비를 확실히 해줘. 기꺼이. 현우가 대답했다.
그 조용한 서재에서 정의의 편집자는 그의 걸작을 만들기 시작했다. 신부단장 시간은 내밀한 연극 무대였다. 신부들러리이자 충실한 동생 역할을 맡은 하나는 서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을 들어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조언을 건네고 끊임없이 언니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지훈 오빠가 언니를 보면 기절할 거야. 하나가 서연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을 정리하며 지적이었다. 그녀의 손은 서연의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은 앞에 놓인 거대한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다. 평온과 행복의 가면으로 완벽하게 화장된 자신의 얼굴, 그리고 너무나 진실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하나의 얼굴. 그 뒤에는 시기와 배신으로 가득 찬 마음이 숨어 있었지만 서연은 어릴 적을 떠올렸다. 하나가 항상 서연이 더 좋은 장난감을 받으면 울었던 때를. 그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저 훨씬 더 추악한 무언가로 자라났을 뿐. 그랬으면 좋겠네.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하나를 차가운 분석으로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보석을 착용할 시간이 되자 하나는 할머니의 유품인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이 담긴 벨벳 상자를 열었다. 어머니가 언니를 위한 거래. 특별한 날을 위해서 하나는 귀걸이를 끼우는 것을 도왔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서연의 귓불에 닿았다. 서연은 혐오감에 몸서리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녀는 동생의 모든 접촉에서 거짓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아름답다.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고마워, 하나야. 그 모든 와중에 화장대에 놓여있던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네가 나에게 걸어올 때까지 매 순간을 세고 있어. 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야. 사랑해. 예비 강지훈 부인. 서연의 입안에 신물이 고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빠르게 답장을 입력했다. 나도 사랑해. 재단에서 봐. 자기야.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고 그녀의 눈은 거울 속 하나의 시선과 다시 마주쳤다. 하나는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다. 마치 행복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단지 하나는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이 두 얼굴의 게임에서 서연은 자신이 모든 에이스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지훈과 하나의 계획이 단순히 악의뿐만 아니라 탐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윤성그룹의 재산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다. 서연은 그들이 단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메이크업과 헤어 아티스트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나가고 하나가 다른 일로 어머니에게 불려갔을 때 서연은 마침내 10분의 시간을 혼자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잠갔다. 첫 번째 전화는 그녀의 개인 자산관리사 리아나라는 이름의 유능한 중년 여성에게였다. 리아나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제주 계좌에 있는 유동자금의 80%를 새로운 보조 계좌로 이체하고 싶습니다. 그 계좌는 제3자의 접근 없이 제 단독 명의로 만들어주세요. 암호는 새벽 작전입니다. 네, 서연님. 하지만 이건 좀 갑작스러운데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리아나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부모님을 위한 아주 큰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식 후에 드릴 겁니다. 서연이 유창하게 대답했다. 앞으로 1시간 안에 이 일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서연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가장 중요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의 신뢰를 받아온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박 변호사님, 제 결혼식 날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니, 괜찮네 서연 양. 오히려 축하하고 싶었네. 내가 도울 일이 있는가? 네, 변호사님. 아주 중요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지난달에 우리가 최종 확정한 혼전 계약서 기억하시죠? 그 안에 근본적인 신뢰 위반에 관한 11B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발동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변호사는 영리한 변호사였다. 그는 그 조항이 결혼 생활에서의 모든 형태의 사기나 배신으로부터 윤성그룹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최종 무기라는 것을 알았다. 공식적인 결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발동시키는 것은 이례적이고 과감한 조치였다. 서연 양, 확실한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것은 예비 남편의 공동 자산에 대한 모든 접근을 동결시키고 향후 어떠한 청구도 어렵게 만들 걸세. 매우 확신합니다, 변호사님. 서연이 대답했다. 그 신뢰가 곧 치명적으로 위반될 것이라는 강력한 징후가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제 태블릿에서 지금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신호를 줄 때까지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네, 서연 양. 이해했네. 문서는 5분 안에 준비될 걸세. 전화를 끊고 디지털로 문서에 서명한 후 서연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재정적 방어 요새를 구축했다. 지우는 거짓 서약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얻게 될 부를 꿈꿀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음악이 유서 깊은 성당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문이 열리자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이 드러났다. 화려한 웨딩드레스와 흠잡을 데 없는 화장을 한 그녀는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환영처럼 보였다. 경탄의 정적이 공간을 감쌌다. 하객들에게는 빛나는 신부의 모습이었지만 서연에게 그들은 모두 그녀의 가장 위대한 드라마 속 관객이었다. 그녀는 수천 송이의 하얀 백합으로 장식된 제단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우아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익숙한 얼굴들을 지나 감격의 눈물을 닦는 어머니를 지나 제단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남자의 모습에서 멈췄다. 강지훈.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너무나 매혹적이고 너무나 거짓된 미소였다. 그의 옆에는 신부 들러리로 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라벤더색 드레스는 손에 든 부케와 잘 어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거짓된 행복을 발산했다. 그들은 완벽한 3인조, 완벽한 비극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지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아버지가 속삭였다. 제 목숨을 다해서요. 아버님. 지훈이 대답했다. 지훈의 손은 따뜻했지만 서연에게 그 접촉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이제 신과 400명의 증인 앞에서 마주섰다. 신부님은 사랑, 충실, 그리고 신뢰에 대한 성스러운 말로 예식을 시작했다. 모든 단어가 쓰라린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서약을 할 시간이 되자 지훈이 먼저였다.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나 강지훈은 당신 윤서연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의 목소리는 진실되고 울림이 있었다. 오늘부터 영원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름다운 거짓말이었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마주 보았다. 시선을 한치도 흔들리지 않게 했다. 그녀는 그 이면에 있는 탐욕과 기만을 보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서약을 했다. 나 윤서연은 당신 강지훈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오늘부터 영원히. 그녀는 소유한다는 단어에 특별한 강조를 두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이 내게 주는 만큼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녀는 그 마지막 구절을 너무나 교묘하게 덧붙여 전통적인 서약의 일부처럼 들리게 했다. 죽음이나 거짓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훈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객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부님이 말했다.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베일을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고 그들의 입술이 만났다. 세상에게는
그것이 부부로서의 첫 키스였다. 영원한 사랑의 인장이었다. 서연에게 그것은 유다의 키스였다. 차갑고 마지막이며 심판의 시간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그들이 열렬히 박수치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설 때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누구보다도 환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연극의 제1막이 완벽하게 끝났고 제2막인 대학살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성당에서 그랜드 반얀 호텔의 연회장으로의 이동은 성스러운 약속에서 처형의 무대로의 전환이었다. 공간의 화려함은 거의 형언할 수 없었다. 마차 크기의 수십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10m 높이의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다. 빛을 굴절시켜 꽃 폭포처럼 장식된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와 호접난 꽃잎에 비쳤다.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며 감탄하며 들어서는 하객들을 맞이했다. 이것은 수년 동안 화제가 될 피로연이었다. 비록 기획자들이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사회자가 신랑 신부의 입장을 알리자 5m 높이의 이중문이 열렸다. 그곳에 그들이 서 있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는 지훈과 서연.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아침 내내 연습했던 미소였다. 그리고 지훈의 팔에 팔짱을 꼈다. 그들은 웅장한 대리석 계단을 내려와 첫 춤을 추기 위해 바로 댄스 플로어로 향했다. 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사랑 노래로 전환했다. 지훈은 서연을 품에 안았다. 그의 오른손은 소유욕을 드러내며 서연의 허리를 눌렀고 왼손은 서연의 손가락을 감쌌다. 우리가 해냈어, 자기야.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은 따뜻했다. 넌 이제 내 거야, 영원히. 서연은 그의 역겨운 손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대신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마치 그 순간을 음미하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았다. 영원히 그녀가 되뇌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그것이 선고였다. 그들은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천천히 돌았다. 세상의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한 쌍이었다. 서연은 하객들의 감탄과 부러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주빈석 근처에 서 있는 하나의 승리감에 찬 시선. 지훈의 눈은 방 건너편 하나의 눈과 몇 번 마주쳤고 그들은 비밀스러운 옅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천하무적이라고 느꼈다. 춤이 끝난 후 그들은 테이블을 돌며 축하 인사를 받았다. 서연은 우아한 신부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친구들이 던지는 농담에 웃었고 먼 친척을 안아주었으며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가면은 너무나 완벽하게 씌워져 있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거의 잊을 뻔했다. 영원히 행복하세요. 라는 모든 축하 인사는 우주적인 농담처럼 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참아내며 에너지를 비축했다. 밤은 아직 길고 본 공연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가 제공된 후 사회자가 다시 무대로 올라와 축사와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했다. 첫 번째로 연설한 사람은 서연의 아버지 윤 회장이었다. 감정에 벅찬 목소리로 그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 서연이 어린 소녀에서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소회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자네에게 맡기네. 지훈 군,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네. 그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 잘 지켜주게. 서연은 진심 어린 고통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고통이 서연의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한 독사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다음은 지훈의 차례였다. 그는 영화배우의 매력을 뽐내며 무대로 걸어나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완벽하게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는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며 말을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기만의 걸작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삶의 빛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이 운명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했다. 모든 강한 관계의 기반은 그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정직과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모두 앞에서 약속합니다. 저는 제 아름다운 아내에게 항상 정직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 삶을 바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나는 그를 숭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연에 대한 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기 위해 지훈이 말을 이었다. 저희의 사랑의 여정을 담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훈의 말을 자르며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시선이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녀에게 쏠렸다. 지훈은 놀란 표정이었다. 서연은 무대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드레스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는 남편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달콤한 말 고마워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수정처럼 맑고 차분했다. 나도 정직을 믿어요. 아주 많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말이 공중에 맴돌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또 다른 깜짝 영상이 있어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이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하나를 똑바로 쳐다본 다음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 영상도 사랑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금지된 사랑, 배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꾸며진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제 사랑하는 동생 하나와 제 사랑하는 남편 지훈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객들 사이에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훈과 하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들은 알았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연은 연회장 뒤편의 음향 영상 부스를 향해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고갯짓을 했다. 그 안에서 현우가 엔터키를 눌렀다. 연회장의 주 조명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각 테이블에 희미한 불빛만 남았다. 모든 관심이 이제 주무대를 양옆에 둔 두 개의 거대한 스크린에 집중되었다. 기대감 가득한 정적이 공간을 감쌌다. 부드럽고 낭만적인 피아노 음악을 배경으로 우아한 글씨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진정한 사랑 이야기, 강지훈, 윤하나. 가까운 테이블 몇 군데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부모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다. 지훈과 하나는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서 있었다. 영상은 어린 시절 사진이나 낭만적인 휴가 클립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첫 장면은 지훈과 하나가 윤성그룹 가족이 발리에 소유한 것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빌라의 수영장가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었다. 장내는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영상은 계속해서 다른 반박할 수 없는 장면들의 모음을 보여주었다. 지훈이 하나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는 장면. 서연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목걸이였다. 그들은 서연이 모르는 아파트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은 나이트클럽에서 관능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그때 현우는 그의 치명적인 한 수를 더했다. 부드러운 피아노 음악이 사라지고 선명한 오디오로 대체되었다. 전날 밤 그들의 대화 녹음이었다. 하나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여자 얼굴이 어떨지 정말 기대돼. 완벽한 윤서연. 내일 그녀는 400명의 하객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야. 완전한 침묵.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짙은 침묵이었다. 하객들은 의자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스크린과 무대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지훈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뒤따라. 그녀가 무너지고 나면 그녀의 재산은 우리 것이 될 거야, 하나야. 이전에는 충격으로 조용했다면 이제는 공포로 조용했다. 웨이터들은 움직임을 멈췄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입을 벌린 채 쳐다보았다. 그들의 계획의 부패함이 그들의 불륜의 이미지와 함께 검열 없이 적나라하게 전시되었다. 그 영상은 명예를 파괴하는 걸작이었다. 방 어딘가에서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들렸다. 이제 모든 사람의 초점은 나뉘었다. 일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무대 위의 재앙의 근원지를 직접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과 하나는 이제 주요 볼거리가 되었다. 몇 분 전만 해도 매력과 자신감을 발산하던 지훈의 얼굴은 이제 수위처럼 창백했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고 절대적인 공포의 표정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서 서연의 얼굴로, 그리고 경멸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하객들의 얼굴로 광적으로 움직였다.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인생 최대의 공연 중간의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 같았다. 그의 옆에서 하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고 그녀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녀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값비싼 화장은 눈물에 번져 종이처럼 하얀 그녀의 뺨에 검은 자국을 남겼다. 그녀의 우아한 신부들러리 드레스는 이제 비극 속 광대의 의상처럼 보였다. 영상은 무자비하게 계속 재생되었다. 한 클립은 그들 둘이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웃음소리는 이제 사악하고 끔찍하게 들리며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주빈석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명치에 강탈을 당한 듯 보였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한없는 실망감으로 하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떨리는 손으로 가려져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지훈의 부모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은 극심한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왕조, 모든 명예가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졌다. 지훈은 당황하여 AV 부스를 향해 화가 난 신호를 보내며 영상을 끄라고 명령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현우가 완전히 통제권을 장악했다. 지훈은 덫에 걸렸다. 그는 자신이 촉발한 반란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무너진 왕국의 왕이었다. 모든 출구는 닫혔고 남은 것은 굴욕의 나락뿐이었다. 5분짜리 영상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장면은 지훈이 교활하게 미소 짓는 얼굴의 클로즈업이었고 그의 가장 결정적인 말이 뒤따랐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쳤는지 절대 모를 거야. 그리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긴장된 몇 초 동안 거대한 연회장의 유일한 소리는 하나에 터져나온 비참한 흐느낌뿐이었다. 그리고 무대 조명이 다시 밝게 켜지며 그 위에 있는 새 인물을 잔인하게 비췄다. 서연은 방금 승리한 전쟁터 위에 여왕처럼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서 지훈과 하나는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다. 현실이 지훈을 온 힘을 다해 강타했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의 명성, 그의 미래, 윤성그룹의 부에 대한 그의 꿈.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먼지로 증발했다. 가장 원초적인 절망에 이끌려 그는 자신의 남은 자존심을 구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불안정한 걸음으로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의 웅장한 웨딩드레스가 그의 발을 스쳤다. 서연아, 서연아, 제발. 그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잠시 전 모두가 들었던 매력적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서연의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다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제발 이러지 마. 지훈의 행동을 보고 하나도 마비 상태에서 깨어났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그녀는 무대 바닥을 기어 서연에게 다가갔다. 마치 거지처럼. 언니, 미안해.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로 날카로웠다. 눈물과 콧물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지훈, 오빠가 부추겼어. 그가 날 조종했어. 미안해, 언니. 제발 용서해줘. 그 광경은 너무나 비참하고 동시에 끔찍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서연을 망신시킬 계획을 세웠던 두 배신자가 이제 그녀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400명의 하객이 배심원이자 판사이자 사형 집행인이 된 앞에서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잔인했다. 서연은 그녀의 발치에서 떨고 있는 두 인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최종적인 공허함만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입술에 가져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쥐 죽은 듯 조용한 방의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파티는 끝났어요. 서연이 그 두 마디의 마지막 말을 내뱉자 파티는 끝났다. 끔찍한 현실이 충격파처럼 연 회장을 강타했다. 얼어붙어 있던 하객들이 이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자에서 일어나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 떠났다. 그들의 속삭임은 집단적인 씩씩거림처럼 들렸다. 충격, 혐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가십의 합창이었다. 현우가 미리 대기시켜둔 호텔 보안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지훈과 히스테리를 부리는 하나를 일으켜 세운 다음 수백 쌍의 심판하는 눈을 피해 서비스 출입구를 통해 그들을 끌고 나갔다. 무대는 이제 그 중앙에 꼿꼿이 서 있는 서연을 제외하고는 텅 비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전사의 갑옷처럼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빛났다. 진짜 전쟁은 이제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졌다. 위층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가족의 폭풍이 터졌다. 윤 회장은 상처 입은 사자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윤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젖은 손수건이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들 맞은편에 지훈의 부모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수치를 감당하느라 창백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죄송하다고요? 윤 회장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당신 아들은 내 딸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내 다른 딸과 공모하여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소. 우리 가족을 강탈하려고 했단 말이오. 죄송하다는 말로는 시작도 할 수 없소. 서연이 방으로 들어와 등 뒤로 문을 닫았다.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베일을 벗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맑았고 그녀의 힘은 통제되어 있었다. 두 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지훈의 부모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건 두 분 아들의 선택이었어요. 내 동생의 선택이었던 것처럼요. 그녀의 어머니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얘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모든 사람 앞에서 서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이 저에게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엄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절 파괴했을 거예요. 엄마는 제가 무너지고 웃음거리가 되는 동안 그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걸 보는 게 더 좋으셨겠어요? 서연의 말에 담긴 차가운 논리가 어머니의 감정의 안개를 꿰뚫었다. 윤 여사는 딸을 바라보았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힘을 보았고 그녀의 울음은 슬픔에서 서연을 대신한 분노로 바뀌었다. 윤 회장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멈췄다. 그는 맏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일어난 일에 대한 공포와 그녀의 용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그날 밤 꿈의 결혼식의 폐허 속에서 서연과 그녀의 부모 사이의 유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단련되었다. 그날 밤 그랜드 반얀 호텔은 수도 사교계의 진원지가 되었다. 하객들이 웅장한 로비에서 나올 때 그들의 휴대폰은 이미 켜져 빛의 속도로 소식을 퍼뜨리고 있었다. 발렛 파킹 구역에서 한 유명한 사교계 인사가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얼굴 봤어? 방금 귀신 본 사람 같더라. 장담하는데 오늘 밤으로 그의 경력은 끝났어. 떠나가는 고급 차 안에서 한 사업가가 아내에게 중얼거렸다. 하나가 자기 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부모님 앞에서 말이야. 정말 끔찍해. 다음 주 지훈 씨 아버지 회사와의 모든 미팅 취소해. 몇 시간 만에 윤성그룹 결혼식 해시태그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되었다.
하객들이 몰래 촬영한 몇몇 저화질 비디오 클립이 유출되기 시작했고 바이럴이 되었다. 지훈과 하나의 창백한 얼굴, 그들의 범죄를 계획하는 목소리, 그리고 서연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모든 것이 대중의 소비거리가 되었다. 지훈과 하나에게 이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그들의 휴대폰은 욕설 메시지로 폭주했고 결국 그들은 전원을 껐다. 신부들러리가 되려고 경쟁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들을 전혀 모르는 척했다. 그들의 일정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행사 초대장들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스스로 만든 수치심에 낙인 찍혔다. 한편 서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갈렸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녀의 편이었다. 일부는 그녀를 잔인하다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강인함의 아이콘으로 칭송했다. 그녀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독을 받아 그것을 독을 탄 자들에게 다시 대접했다. 다양한 온라인 포럼과 단체 채팅방에서 그녀는 반얀 호텔의 철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날 밤 도시 전설이 탄생했다. 윤성그룹 사람, 특히 윤서연과는 절대 장난치지 마라. 도시 반대편의 안전한 아파트에서 현우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그는 몇몇 소셜미디어 서버를 해킹하여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고화질 영상들을 삭제했다. 그는 해외 서버를 가리키는 거짓, 디지털 흔적을 심어 유출이 자신이나 서연에게 추적될 수 없도록 했다. 그는 친구의 디지털 문직이었다. 서연의 승리가 깨끗하고 흠잡을 데 없도록 보장했다. 다음 날 아침 사이버 공간이 여전히 떠들썩한 동안 서연은 이미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없었고 오직 결의만이 있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혼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충분히 가능하네. 어제 자네가 발동시킨 10일 비조항에다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영상 증거까지 더해져 자네의 입지는 매우 강력해. 지훈군은 자네나 가족의 자산에 한 푼도 손댈 수 없을 걸세. 절차는 신속할 거야. 법적인 임무는 쉬웠다. 감정적인 임무는 훨씬 더 어려웠다. 오후에 하나가 어머니와 함께 집에 왔다. 그녀의 얼굴은 붓고 초췌했다. 평소 그녀가 뽐내던 거만한 아름다움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길 잃은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실에서 서연을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었다. 언니, 제발. 그녀가 흐느꼈다. 그녀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뭐든지 할게. 바로잡을게. 제발 날 버리지 마. 서연은 그녀 앞에서 무너진 동생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는 한 줄기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파멸을 계획하던 하나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다. 서연은 웅크리고 앉았다. 안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의 눈을 마주보기 위해서였다. 네, 사과는 네가 부순 것을 고칠 수 없어. 하나야.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이의 신뢰는 죽었고 난 그걸 되살릴 수 없어. 하지만 난 언니 동생이잖아. 하나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리고 난 내 언니였지. 서연이 받아쳤다. 돈과 질투심 때문에 네가 희생시키려 했던 언니. 널 용서할게. 하나야.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서 이 독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지만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야. 난 더 이상 널 내 동생으로 생각할 수 없어. 넌 네가 한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해. 서연은 일어서서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 공간이 필요해요. 당분간 이 집에서 하나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그녀가 했던 말 중 가장 힘든 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감을 주는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었던 마지막 독이 든 매듭을 잘라냈다. 그 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닫혔다. 몇 주가 흘렀다. 스캔들은 서서히 헤드라인에서 사라져 사교계에서 전해지는 끔찍한 잠자리 이야기 정도로 전락했다.
서연에게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정적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내 평화로 바뀌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지 않았다. 그 배신을 떠올리며 잠에서 깨어나 희미한 고통의 찌름을 느끼는 밤들이 있었다. 때때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볼 때 그녀는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동생을 잃은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지배적인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마치 평생 동안 자신도 모르게 100kg짜리 짐을 등에 지고 다니다가 이제 그 짐이 들어올려진 것 같았다. 그녀는 가벼움을 느꼈고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정한 친구인 현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마치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영화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부서 중 하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윤 회장을 자랑스럽고 동시에 놀라게 만든 재능과 날카로움을 보여주었다. 일은 그녀를 집중하게 했고 새로운 목표를 주었다. 그녀는 가끔 지훈과 하나의 소식을 들었다. 스캔들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지훈의 가족은 조용히 집을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지훈은 자취를 감췄다. 하나는 어머니에 따르면 해외의 한 시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먼 메아리였고 더 이상 서연의 우주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초점은 이제 그녀 자신에게 있었다. 무너진 마음의 폐허를 더 견고한 요새로 재건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 피로연 밤 한 달 후 서연은 마지막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 그녀는 부서진 꿈의 상징이었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고급 위탁 부티크에 가져갔다. 그 드레스는 불태우기에는 너무 아름다웠고 간직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걸 팔고 싶어요. 그녀가 부티크 주인에게 말했다. 며칠 후 그 드레스는 해외의 한 상속녀에게 환상적인 가격에 팔렸다. 서연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숫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를 위한 자본이었다. 그녀는 새차나 보석을 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샀다. 로마를 시작으로 바람이 이끄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편도 1등석 항공권이었다. 그녀의 인생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웅장한 연회장이나 진지한 회의실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북적거림 속이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와 배낭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경호원이나 비서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연이었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탑승 안내를 기다리며 그녀는 거대한 출발 안내판을 바라보았다. 전 세계 도시들의 이름이 그곳에 나열되어 있었다. 파리, 도쿄, 런던, 뉴욕. 처음으로 그녀의 미래는 정해진 직선도로가 아니라 무한한 빈지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펜을 쥔 유일한 지도 제작자였다. 그녀의 항공편 탑승 안내가 방송되자 서연은 일어섰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탑승구로 걸어갔다. 그녀가 유리문을 지날 때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잠시 멈춰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이것은 복수자의 차가운 미소도 신부의 거짓된 미소도 아니었다. 이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지옥을 뚫고 걸어나와 반대편에 선 단지 온전할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여성의 미소였다. 서연에게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고 그녀의 지평선은 이보다 더 밝아 보인 적이 없었다. 서연은 때로는 가장 쓰라린 끝이 가장 달콤한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우는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은 서연이 한 복수가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실 너무 잔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